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1%,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수급도 괜찮았고, 또 지수로 볼 때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지수 아니면 종목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뚝 올라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라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면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 무역 상대국 중국 같은 경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를 갖다가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잘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때가 뭐 중국하고 우리는 뭐 중국에서 이제 돈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또 우리 국내 상황은 보더라도 이 대출 부실 문제 지금 막 임시 방편으로 덮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는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났었고, 또 소비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뭐 건설 부실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고, 나라 전반적으로 참 시끄럽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아요. 또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음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역수지까지 또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흑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런데 내용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입도 줄었고 수출도 줄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흑자가 났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흑자 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유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그 와중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5% 정도 증가가 했거든요. 수출액이 좀 괜찮은 업종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뭐 이제 새로운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날이다. 오늘 그렇게 보면 뭔가 도약을 준비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경기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단 경기가 좀 더 회복될 것으로 IMF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는 게 뭐 공급의 문제, 또 이렇게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래 원유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경기가 나아진다는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베팅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 이쪽으로 베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2차 전지에 몰빵해 있고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제껴버리고요.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앞으로 반도체 가격 반등할 것이라고, 또 AI 관련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서 계속 반도체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는 뭐 워낙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업종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시장 수급에서 보면은 나머지 업종들 있죠. 그간 외국인들이 매집하지 않았던 이 나머지 업종 이제 매집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수급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살펴보면은 21개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종목이 많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플랜 A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매집해가는 이런 종목들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종목 좀 살펴보면은, 일단 유통업 오늘 호텔신라가 검색이 되는데, 호텔신라는 아직 추세적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존에 매집해오던 이 전기전자나 운송장 이외의 다른 쪽도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검색된 종목들이 상당수 이 외의 다른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돈이 들어와서 앞으로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돌리는 것이 그런 시도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호텔신라는 일단 관심권에 넣어도 돼. 지금 당장 접근할 것은 아니고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을 더 투입해서 추세를 돌리는가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오늘 검색이 됐는데 아직 추세는 이렇습니다. 그럼 돈 좀 더 들고 와서 이 주가를 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투입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니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해석입니다.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상승 평범인데 사실 많이 올랐죠.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때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농심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 농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세력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자기들이 지금 그 나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팔기도 어려워서 뭐 더 들어서 올리려고 하겠지요. 그럼 앞으로 뭐 농심 정고점 다시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고요.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농심도 분명히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빙그레도 음식료 업종인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농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력들이 팔다가 이렇게 다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빙그레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료의 대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도 돈을 좀 더 들고 와서 바닥을 만들도록 기다려야 되겠지요. 검호석육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S1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도 그래요. 또 보면은 한미사이언스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검색된 종목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괜찮아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전자, 뭐 운송장비 이외의 다른 업종들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전진을 위해서 이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할 때 같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력들이 투입하다 보면 오늘 본 종목들, 다양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같은 하락 추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실으면 먼저 가는 업종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추세가 분명히 이렇게 하락 평범에서 회복으로 접어들고 또 상승 평범으로 탁 올라서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튼 뭐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나라 망한다 그럴 때 희한하게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럴 때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은 막 팔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세력들이 저렇게 이제 돈을 투입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